안녕하세요. 저는 파고다 인천에서 토플 라이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류나 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것은요. 첫 번째로 토플 라이딩 영역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의 구성, 마지막으로 70, 80, 90 영역별로 알아보고 여러분께서 어떤 수업을 수강하시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토플 라이딩 영역은요. 네 영역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 영역이고요. 120점 만점 중에 3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영역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통합형 20분 그리고 독립형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실제 시험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자,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합된 형태예요. 먼저 리딩에서 어떤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듣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의 글쓰기인데요. 앞에서 봤던 리딩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라이팅을 쓸 때 같이 다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글을 전체 다 적으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필요한 포인트들만 적으시고 바로 리스닝에 준비될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 라이팅은 20분 동안 150단어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밍, 시간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자 수를 몇 단어 쓰고 있는지까지 다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 관리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독립형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독립형은 말 그대로 라이팅만 하는 그런 독립적인 형태의 유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주어지고 위쪽에 보게 되면 동의하냐 안 하냐 하는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 외에도 3-4가지 정도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글쓰기 형태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진술하는 형태이고 글자 수는 300단어 이상을 넘기셔야 해요. 자,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형, 독립형 각각 유형별로 저랑 같이 수업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이 막 다가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글을 다 못 채우고 오세요. 그래서 저랑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3단계 첨삭이에요. 여러분께서 영어로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글을 다 써놓고 나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한국말로도 논리적이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첫 번째로 하게 될 거는 한국말로 여러분이 글 한번 쭉 써보시고 나서 논리성이 어디가 구멍이 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영어로 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영어적인 부분에 대한 문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들 저랑 같이 한번 첨삭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숙지를 했는지 제가 고쳐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라이팅을 하고 마지막 첨삭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3단계 첨삭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1:1 맞춤 관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문법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문장 쓰는 거에 있어서 표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열려있는 카톡창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터디 관리.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계속 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스터디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여러분께 스터디 룸, 그리고 스터디 자료, 그리고 저의 코칭이 제공되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요. 바로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까 앞에 보셨던 통합형 시험
유형이에요. 자, 그런데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리딩 영역을 할 때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루도록 할 거예요. 서론에서 키워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서론에서 주장하는 부분 잡아가지고 바로 서론에 적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토픽 센텐스들 뽑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 저랑 같이 한번 잡도록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는 예시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내고 있는 주장하는 바 하나하나 뽑아내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요약할 때 쓰는 글에 있어서 템플릿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까 말한 뽑아낸 내용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바로 글이 되게 하는 형식의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될 독립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형태의 글이고요. 지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시면 People should buy domestic products. 바로 국산품을 사야 한다. Even though the products are more expensive than foreign products. 자, 외국 물건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국산품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이에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글을 써본다고 하면요. 자,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 글쓰기는 마티니 짠처럼 글을 쓰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이 올리브의 내용을요. 처음부터 난 이렇게 주장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브로드하게 시작해서 점점 narrate down 해가는 형태의 글쓰기가 필요해요. 서론에서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raising issue 하는 건 이런 배경 지식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쓰시는 부분이고요. 밸런싱 하는 부분은 저와 다른 쪽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나는 이런 이유, 1번 이유, 2번 이유 때문에 이걸 주장해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올리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론 구성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는 바로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이유 때문에 주장해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본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본문 2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게 될 거예요. 자, 본문은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딴 길로 세면 안 돼서 그래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토픽 센텐스,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 마지막으로 토픽 센텐스를 다시 패러프레이징한 클로징 문장. 자, 이 모든 문장이 다 한 라인 안에서, 아이디어가 한 라인 안에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본론은 이렇게 일자로 구성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생긴 똑같은 형태의 본문을 하나 더 좀 더 시간이 되시는 분은 본문을 3개까지도 쓰시거든요. 자, 그래서 적어도 본문은 2개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 쭉 정리하셔서 마지막 summary.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되게 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짝 문제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자, 먼저 위쪽에서 본 내용 중에 domestic 한 부분, 내가 국내 상품을 꼭 사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외국 상품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국산품이랑 외국 물품이 구매가 쉬워진 그 배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통신이라던가 인터넷, 교통 이런 것의 발달로 인해서 외국 상품을 구입하기 쉬워졌다. 이 부분이 바로 background knowledge. 자, 그러다 보니 위에서 말한 국산품을 굳이 사야 되는가? 비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다가 raising issue. 자, 그 다음에 밸런싱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자, 상대방 의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쪽이 나는 국산품을 꼭 사야 돼 라는 쪽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버짓이 여러분께서 주어져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아니면 국내 경제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꼭 외국 물건을 사는 게 더 좋아 하는 쪽 상대방의 의견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지만 나는 1번 이유, 2번 이유 때문에 굳이 국산품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 써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께서 좀 더 이 제조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토픽 센텐스예요. 국산품이 안전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국산품은 좀 더 편리하다. 예를 들면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그 이유들이 뭔지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서포팅 하는 문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하나하나 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example.
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예시를 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무 예시나 들어주면 안 돼요. 위에서 문제에서 말했던 내용 비싼데도 불구하고거든요. 국산품이 무조건 비싼 거여야 돼요.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거요. 한우가 비싼데도 다른 나라에 있는 소고기보다 굳이 그걸 먹어야 하는 이유, 안전하니까. 이런 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할 때 갤럭시랑 그 다음에 아이폰을 가지고 하면 아이폰이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는 들어주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다른 가전제품 대신 한국계 좀 더 비싼데 애프터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했다던가 이런 예시 들 수 있을 만한 거 거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클로징 부분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보셨던 토픽 센텐스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능력 있어?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80반에서는 이렇게 글 전체 쓰는 구조 잡는 거, 그 다음에 내용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자기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자, 70반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게 되면 70반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인 거라던가 구조 같은 거 잘 혼자 못 잡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반에서 문장 쓰기 하면서 시험장에서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을 만한 템플릿을 본인이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께서 쓰신 한 문장 한 문장이 바로 들어가서 쓸 템플릿이 되니까 기억하기도 더 쉬우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0반에서 하게 될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인 논리적이라던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다 잡아가면서 글 쓰는 방법, 여러분께서 직접 스스로 쓰는 글 쓰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했는데 시간 관리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 컴퓨터로 타이핑하면서 시험 보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실전과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연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랑 같이 토플 라이팅의 전반적인 구성, 그 다음에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70반, 80반, 90반 레벨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반 수강하시면 될지 아셨죠? 자, 그러면 좀 더 저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파고다 인천으로 와주세요. 저는 토플 라이팅 담당 강사 루나 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